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지난 시간에는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 관계에서 한 참전 유공자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럼 참전 유공자만 위탁병원 약제비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안 되는 거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점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하시고 어,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국가유공자법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전유공자법, 고엽제에 관한 법률, 또 보훈 보상 대상자에 대한 관문, 또 국가유공자법 이렇게 해서 법률이 각 개별법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로 뭉뚱그려서 이것을 개정을 하지 않습니다. 일부 개정을 할 때도 각자 그 해당 법률이 개정이 일일이 다 하나씩 다 개별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유광조법에 몽땅 하나로 다 포함되어 있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유공자법에는 보훈 보상 대상자도 있고 국가유공자도 있고 참전유공자 그리고 제1동포 의용군 또 뭐 5.18 이렇게 각자 개별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별법이 하나하나 개정될 때마다 여러분께 설명한다는 것은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참전유공자법이 먼저 개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질문도 있고 해서 오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방송에 앞서서 아직까지 예, 저희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시면 빨간 글씨로 된 두 글자 구독 글자를 클릭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저에게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여러분께서 제가 방송하는 내용이 미리 공지된다는 사실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가 제목을 국가보훈 대상자법 일부 개정했는데 잠시 전에 여러분께 설명드렸듯이 국가보훈 대상자법은 참전유공자법도 포함이 되고 고엽제 관계법도 포함이 되고 또 뭐 특수임무 각종 그 국가유공자가 국가유공자법 하면은 모든 것이 포함된다고 이해를 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각 개별법이 따로 있지만 그 개별법을 일일이 계속 방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계속 겹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로 뭉뚱그려서 설사 지금 개정이 되지 않는 것도 앞으로 개정되리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방송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이라는 큰 타이틀을 놓고 여러분께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급 대상은 국가보훈 보상 대상자. 잠시 전에 설명드렸죠? 국가보훈 보상 대상자라는 것은 국가용자와 보훈 보상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각 개별법으로 정해져 있는 모든 국가용자가 모두 다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보훈 대상자법 하면은 광의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내부에는 각자 개별법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이제 위탁병원의 약제비가 지금까지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위탁병원은 개인병원이잖아요. 보훈병원은 국가에서 보훈처에서 운영하는 병원이지만 그 위탁병원은 개인 병원에다가 국가에서 이러이러한 우리 환자들이 가면 치료를 좀 잘 해달라라고 위탁을 지정을 해놓은 병원들입니다. 근데 이 병원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좀 아쉽게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많은
우리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보훈병원까지 가려면 보훈병원은 전국에 몇 개 없기 때문에 찾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고 몸도 아프시는데 찾아가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려움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위탁병원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위탁병원은 그런데 보훈병원에 가면 약제비까지도 진료비와 치료비, 약제비까지도 모두가 국가에서 부담을 하는데 위탁병원에 가면 약제비는 지금까지 지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제비를 아끼려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멀리 있는 버스를 타고 멀리 있는 보훈병원까지 가서 진료를 받는 현 상태가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동네 가까운, 그러니까 우리 국가유공자께서 거주하는 가까운 곳을 찾아가시라고 전국 각 지역에 이렇게 위탁병원을 지정을 해놓고 약제비는 지원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2022년도부터는 약제비도 지원을 한다고 법을 이제 각 개별법이 지금 계속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서 말씀드립니다. 아직 개정되지 않는 부분까지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위탁병원 감면 대상자 의료보험 범위 확대, 그렇죠. 의료 지원을 범위 확대한 거죠. 왜냐하면 약제비까지 더 늘려주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비용을 이제 약제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분들은 해당 본인이 살고 있는 가까운 해당 보훈지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려왔듯이 수혜행정, 내가 어떤 혜택을 받는 경우는 우리나라는 다 거의가 다 신청주의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꼭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신청서를 써서 제출해야 됩니다. 어디다? 해당 지역 보훈지청에 신청서를 접수만 하면 해당 그 지방 보훈지청에서는 그 약제비를 그 병원으로 은행을 통해서 계좌를 통해서 직접 지급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제 부담을 좀 덜었으니까 멀리 불편한데 찾아다니면서 거기까지 꼭 가실 필요는 없겠죠. 가까운 병원에 가서 이탁병원. 이탁병원이 640개로 늘어났습니다. 원래는 이탁병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크게 여러분께 도움을 주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가까운데 본인이 살고 있는 가까운데 이탁병원이 있는 분들은 그동안에 이제 나름대로의 그 혜택을 편리한 혜택을 받아왔지만 사실은 어떻게 해서 동네 자기가 살고 있는 지방의 동네에는 이탁병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멀리 있는 이탁병원을 가거나 아니면 또 더 멀리 있는 보훈병원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2022년도에 640개, 그러니까 뭐 개수만 늘린 게 아니라 전국 각 지역 안배를 했습니다. 여기가 이탁병원이 여기가 있으니까 바로 옆 건물은 안 되고 병원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뭐 몇 킬로 떨어져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냐,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는데요. 어쨌든 모든 것을 조사해서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아마 이렇게 이탁병원도 지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탁병원도 그리고 이제 협력을 보훈처에서 협조를 요청하고 또 진료 그 약제비는 직접 지급해 줄 테니까 치료해달라 이렇게 결정이 지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법이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약제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멀리 가실 필요가 없죠. 본인이 가까운 이탁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잘 받으시고 여러분이 그 원하는 질병이 하루속히 KO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약제비를 지원한다는 그 취지는 원래 금년에 작년부터 우리 15일 날 받는 우리 보상금을 원래 이 10% 정도는 10% 정도를 올려줘야 준다고 생각을 했고 듣고 그렇게 공공연하게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지만 이렇게 이제 떠도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7급을 좀 대우를 예우 모든 예우 사항을 좀 개선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했었는데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수용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깎였습니다. 예산이 보훈처에서 요구한 대로만 다 나왔으면 그건 이상 없이 다 진행됐겠죠. 근데 예산이 어, 정부에서 기획예산처 정부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거기에는 눈물을 머금고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기관들로부터 정말 비난의 화살을 맞을 수밖에 없는 보훈처는 많이 괴로웠을 겁니다. 물론 본인들이 아무리 쥐어짜도 예산이 부족한 것은 별 도리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예산을 어떤 예산을 어디 쪽으로 좀 옮겨서 사용하느냐 그런 건 있는데요. 도저히 이게 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 약제비를 보훈처에서 이렇게 지급을 해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부담했던 약제비라도 좀 그러면 삭감을 해주자. 정부에서 부담을 하자. 그러면 좀 보훈 대상자들의 국가유공자들의 부담이 좀 적어질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이 법을 개정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바뀝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이 내년에는 10% 정도를 올라갈 것으로 충분히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선 후보들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할 것이고 다른 사업이 약간 좀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공약 사항을 먼저 지키는 것이 아마 그 도의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여러분께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2023년도죠. 그러니까 아니 2022년도 뭐 4, 5월인가 6월인가 아마 대통령 취임을 하죠. 그러면 그 이후에 대통령 취임했다고 해서 뭐 바로 밥상 차리는 듯이 숟가락만 들고 먹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예산하고 절충을 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겠죠. 어쨌든 이제 앞으로는 정권이 바뀌면서 여러분의 대우도 좀 달라진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우리 국가가 좀 경제도 활성화되고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아마 이게 종식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보다 나은 예우 아마 이렇게 되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선 이 한 가지라도 적지만 약제비를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 우리가 위탁병원을 숫자를 640개로 대폭 늘리겠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의 이렇게라도 좀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보훈처에서는 연구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제 방송에 좀 어려움이 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이해하시고 또 아래
하단의 설명란에 제가 그 내용을 기입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국가보훈처 아래 하단에 보훈 의료과 전화번호가 제가 기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한 것보다 더 훨씬 자세한 뭐든지 물어보면 아마 상세한 속 시원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에 문의 상담해서 위탁병원 약제비 관련된 사항을 여쭤보시면 아마 좋은 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여기서 이제 방송을 마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를 찾아서 꼭 전해드리는 그날 여러분 다시 배울 때까지 건강히 안녕히 계십시오.